전자배치 설명하면서 우리 원소 주기성에서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다시 빠져. 그래서 이 18쪽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안정된 전자배치를 이루고 있잖아. 그치? 굉장히 안정된 전자배치를 이루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얘네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게 원업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어해. 그거 우리는 뭐라고 해? 옥텟 규칙이라고 표현했었지. 다른 원소들이 각각 비금속 원소든 금속 원소든 이 18쪽에 해당하는 아이들과 비슷해지고 싶어요 하는 그 경향성에 의해서 금속 원소들이 어디 있으니까 이쪽 금속 원소들 여기 있거나 그죠? 여기 사이에 있거나 여기까지 얘네들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버리면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전자를 하나 버리든 두 개 버리든 버리면서 그리고 비금속 원소들은 이쪽에 있죠. 비금속 원소들이 여기 있으니까 요각 여기 이쯤에 있는 애들 그지? 얘네들은 전자를 얻으면서 그죠?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경향성에 의해서 각각 화학결합을 형성하더라. 이온결합, 고온결합을. 그래서 오늘은 더 딥하게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물질의 성질, 이온결합하는 물질의 특성, 고온결합하는 물질의 특성까지를 할 거고 이걸 먼저 잡은 다음에 여기 48쪽 위에 있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특성까지 들어갈 거야.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쉬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진도를 빼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그래서 49쪽에는 6번과 7번을 하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거의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체외각 전자수를 뭐라고 했었어?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 그래, 원자가 전자. 그죠? 참여 가능한 체외각 전자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어. 그냥 체외각 전자수가 아니라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체외각 전자수. 자, 그래서 6번에 거기 답 49쪽에 6번 답 한번 답 달아보자고. 답하면서 하자고. 주기율표에서 같은 쪽에 속하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더라. 맞죠? 자, 아래 표는 네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 수소가 있고요, 리튬이 있고요, 나트륨이 있고 산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소기를 아래다 다 써줬는데, 그지? 안 써주고 그 양성사의 그 번호만 보고서 여러분이 어떤 원소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래서 수소랑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산소가 있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라운드가 하나죠, 수소는?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원자가 전자도 하나죠. 자, 그러니까 라운드가 두 개인 리튬은 전자 껍질수가 2, 2개, 그죠? 체각에 있는 전자수 하나, 2, 1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라운드를 계속 읽어주는 게 전자 껍질 수일 거니까 그게 주기니까 그죠? 나트륨은 하나, 둘, 세 개네. 체각 전자수 몇 개야, 규빈아? 한 개죠? 네. 오케이. 그 다음 산소는 뭐야? 체각 전자 껍질 수가 두 개, 2주기죠? 2주기면서 동시에 16주기잖아. 제일 바깥쪽에는 전자, 원자가 전자는 6개지만 원자가 전자수 그래서 6, 그죠? 16쪽에 있으니까 6. 자, 그래서 1번 완성했고요. 2번 2주기에 있는 원소를 쓰래. 그럼 2주기라는 건 라운드를 두 개 갖고 있는 거 골라라 그거요.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게 전자 껍질 수니까.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 그대로 리튬하고 나트륨. 그죠? 리튬하고 나트륨이 되겠네. 그래서 2번 했고요. 리튬, 나트륨.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그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면 어디 있어야 돼? 같은 세로에. 그죠? 그럼 세로에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바깥쪽에는 원자가 전자수가 똑같아야지. 그치? 그 2번에 2주기 원소를 그대로 썼는데 리튬과 산소 아니에요? 나 지금 뭐랬냐? 리튬하고 그랬냐? 리튬 나트륨 마셨어요. 그랬어? 잠이 안 깨가 입이 안 깼나 봐. 리튬하고 산소야. 리튬하고 산소. 껍질 수가 똑같아니까. 리튬, 나트륨은 족이 똑같은 거니까 리튬하고 산소야. 눈에 봤는데 혼자 반대 늙었어요.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 세로가 똑같아야 돼. 그럼 체외각 전자수가 똑같아야 돼. 그치? 그치? 체외각 전자수가 똑같은 것끼리 묶으면 수소랑 누구 있어? 리튬이랑 또 누구 있어? 나트륨 있네. 그럼 수소가 포함되는 게 맞나? 네. 에이. 자, 수소는 맞다. 비금속 원소야. 리튬하고 나트륨은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서 일쪽에 있는 금속 원소인데, 그지? 걔는 수소는 그냥 단순히 체외각 전자수가 하나 있다라는 똑같은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옵션으로 같이 낑겨 있는 거지. 이 일쪽은 아니야. 일쪽에 있긴 있지만 비금속 원소고 나머지 화학적 성질이 똑같으려면 금속 원소들 리튬하고 나트륨을 묶어줘야 합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를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럼 오늘 할 건 뭐냐? 오늘 할 건 그리고 숙제도 내줬었어. 지난 시간에 54쪽에 1, 2, 3이랑 그쵸? 54쪽에 8번부터 11번까지 숙제 내줬었어. 그치? 그지? 한번 봐봐. 오빠 숙제했어요. 한번 봐. 상황
학부모의 생활은 어때? 너무 빡세요? 네. 에이, 학원 거 교재 갖고 가서 학원 거 숙제 해도 돼요. 예? 토요일인가 딱 금요일날 딱 챙겨가지고 숙제를 하면 되거든요. 금요일까지도 야사하지. 그래서 다음 주까지 야사하는 건가? 다음 주에는 꼭 부탁드립니다. 밀리면 답이 없어요. 밀리면 그죠? 밀리면 양이 너무 많은 거. 여기를 봐야 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한쪽을 사쪽이 숙제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뭘 할 거다. 자,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자 하는 그 경향성에 의해서 화학결합을 형성하는데 페이지 56쪽입니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물질의 어떤 특성들을 한번 잘 잡아드리면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그것들이 어떻게 화학식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지는지도 좀 받아들이기 수월할 거고 하나의 큰 맥락으로 좀 받아들이기 좀 수월해. 혹시 내가 말이 빠르면 선생님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래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천천히 좀 할게요. 일단 욕심이 좀 많아서 다음 주 여러분이 쉬니까 좀 더 많이 나가고 싶은 마음에 알칼리와 할로젠까지 설명을 하고 싶어서 부지런히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56쪽에 일단 화학 결합의 원리, 우리가 수업 시간에 누차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이렇게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잖아. 화합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한 걸 화합물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화합물 형성, 즉 화학 결합을 형성할 때 기본 원리는 뭐야? 각각의 원소들 하나하나가 다 옥텟 규칙. 쉽게 말하면 누구와? 이 18쪽에 해당하는 I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성. 그거라고요. 오케이? 18쪽에 해당하는 헬륨이든 네온이든 아르곤이든 헬륨이든 네온이든 아르곤이든 얘네들과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해. 걔네들 자체는 매우 안전된 상태니까 활성이 없고 상온에서 주로 기체로 존재해.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 하나가 화학적 성질을 갖는 이론자 분자야. 매우 안정해.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 그 풍선에, 그죠? 거기 풍선에 만약 헬륨 기체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면, 그지? 불하고 가까이 왔을 때 뻥 하면서 스스로 타지 않았을 거라. 근데 헬륨 기체가 아니라 수소 기체가 거기 들어있어서 화상 입었던 사람 얘기해줬었죠? 그래서 수소 기체 대신에 당연히 그 풍선에는 안정된 헬륨 기체를 집어넣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었고, 그래서 옥텟 규칙을 이루고자 하는 그 경향성에서 화학결합 형성할 건데, 크게는 화학결합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있어요. 이온결합은 뭐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중학교 때 배웠었어. 자, 근데 그게 이온결합이다, 이게 공유결합이다라고 구분은 하지 않고 배웠던 형태들일 건데, 이온결합은 자, 금속원소가 있어. 금속원소는 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자 할 때 전자를 버리고 싶어. 그죠? 비금속원소는 전자를 얻고 싶어 해. 이렇게 전자를 버리면서 만들어진 게 뭐야? 양이온이지. 전자를 얻으면서 만들어진 게 음이온이겠지. 그지?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하나씩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양이온이 많이 만들어져. 어찌됐든 누구는 여기 있는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원소는 원자 번호가 3번인데 금속 결합이 형성하고 있댔잖아.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원자 하나만 띄기는 게 아니라 이 원자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있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나갈동 말동. 근데 주변에서 전자를 뺏어 가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오게 되면 전자를 버리면서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될 거고, 여러 개의 리튬 원자가 리튬 이온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는 이거야. 얘 이렇게 표현한 거. 그죠?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가 최종적으로 뭘 띄어? 플러스 하나만큼을 띄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오케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가 버려지게 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최종적인 플러스 하나의 성질을 띠게 된 거야. 얘는 리튬 이온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표현해주는 거야. 그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양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갔던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음이온들이 있겠지. 여기가 플로린이든 아니면 염소든, 그죠? 브로민이든 아이온이든. 그들이 전자를 얻으면서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면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정기적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겠냐고. 아니야, 안 가만히 있어. 그지? 너 내 스타일이야 하고서 막 이렇게 서로 붙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결적처럼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존재해서 덩치를 만든 거. 이게 이온결합 화합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이온결합 화합물은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가, 금속원소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원소는 눈치 없이 또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또 아이 참. 자, 일단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들이, 금속원소는 아무튼 금속원소는
자, 양이온이고, 그죠? 이 전자를 버려서 주로 양이온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으로 만들어진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그걸, 자,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정전기적 인력. 이렇게 강력하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한테 분자라고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분자가 아니에요.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닙니다. 결정으로 있어요. 결정. 오케이? 그래서 결정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지 분자의 모습으로 존재하진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어떤 거 NaCl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NaCl 염화 나트륨 이렇게 한글로 써져 있는 경우에 그죠?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이온자가 생략이 된 상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 정적이적 인력으로. 그죠? 이온자가 생략이 된 상태로. 그러면 Na+라고 하는 얘랑 Cl-라고 하는 얘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화학식은 이렇게 쓰면 돼. 항상 금속 원소가 먼저 써주고 비금속이 뒤에 가고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여기다가 상태까지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지? 가로를 치고 S냐, 가로를 치고 L이냐, 가로를 치고 G냐, 가로를 치고 AQ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좀 다른 거야. 오케이? 자, S는 뭐냐? 솔리드, 고체.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굉장히 타이트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야. 여러분이 주변에 존재하는 소금, 여러분 집에 있는 소금처럼. 그죠? 이런 고체로 존재하잖아, 상온에서. 그죠? 자, 근데 소금을 가열을 시켜서 소금의 어휘만큼, 녹는 점만큼, 그지? 네, 녹는 점만큼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끔 해줬어. 그지? 그러게 되면 소금? 액이 될 거야. 봐본 적은 없을 거야. 그거 소금을 끓여본 적이 여러분이 없을 거니까. 네, 이제 얘랑 다른 형태지만 소금하고는 완전 다른 물질이지만 설탕을 가열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달고나. 그치? 달고나 만들 때. 걔는 고체 설탕으로 있는 거랑 액체 설탕으로 있는 거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의 뭐만큼의 녹는 점만큼의 열 에너지 줘서 상태가 액체로 되게끔 해준 게 가로치고 L. 그죠? 걔가 그 물질들마다 각각의 끓는 점이 있겠지. 그 끓는 점 이상의 온도를 제공해주니까 기체로 존재하고 있는 게 G, 가스. 그럼 AQ는 뭐야? 수영이. 맞아요. 아쿠아. 그지? 아쿠아리움 많이 들어봤죠? 아쿠아. 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이 있는 거에다가 섞어줘서 수용액 상태, 혼합물 상태를 만들어준 거야. 설탕물, 소금물 이렇게. 네, 그래서 AQ는 뭐야? 얘는 수용액 상태인 거야. 물하고 섞여준 상태. 오케이? 그래서 자, 요 상황인지 요 상황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주로 대부분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양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타이트한 고체 결정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일 때 S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요. 왜? 바로 양이온 옆에 음이온 있고 음이온 옆에 바로 또 양이온 있고 타이트한 인력으로 타이트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틈이 없으니까. 오케이? 틈이 없어요. 이 강력하게 양이온과 음이온 옆에 바로 너 가면 내가 갈 거야. 바늘과 실이 바로바로 가는 것처럼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 따로따로 돌아다니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형태는 이런 염화 나트륨과 같은 이온 결합 화합물을 그지? 염화 나트륨이나 염화 칼륨이나 이런 이온 결합 화합물들을 뭐에? 물에 섞어준 거야. 물에. 수용의 상태일 때야. 수용. 그래서 NaCl이 뭐가 되면 수용의 상태가 되면 아쿠아. 그러면 물의 화학적 성질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좀 쉽겠죠. 그래서 자, 이온 결합 물질이 이렇게 고체일 땐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지? 근데 수용의 상태일 땐 전류가 흘러. 왜 전류가 흘러? 물이 분해하니까. 물이 분해돼서, 그러니까 물이 분해된다고. 물이 분해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물이 이 틈 사이로 끼어들어가. 이 양이온과 음이온 틈 사이로 끼어들어가. 예를 들자면 물 분자. 물 분자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고온 결합 물질이에요? 물. 산소 H2O니까 그죠? 비금속 원소죠. 그죠? 얘도 비금속 원소죠.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서 그죠? 이 비금속 원소도 나도 지금 얘처럼 되고 싶어. 요라는 비금속 원소도 똑같이 이 18쪽에 해당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각각의 원자들이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거든. 그래서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은 그 경향성에 의해서 원자 번호 8번인 산소가 이렇게 두 개 있고 제일 바깥쪽에 6개가 있지. 그지? 그래서 나도 옥텟 규칙, 너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서 근데 그 주변에는 지금 다 금속 원소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수소랑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한 거지. 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은데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니캉네캉 마치 가까운 거리상 이렇게 놔두게 되면 나도 8개 있고 너도
나도 2개 있고 너도 8개 있는 것처럼 18쪽에 해당하는 아이와 비슷해질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 또 주변에 수소들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전자쌍을 서로 공유한 거야. 니캉니캉. 이렇게. 그죠? 그래서 헬륨처럼 되고 수소는. 그죠? 얘는 네온처럼 되고 8개 다 만족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자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물이라고 하는 건 그지? 분자야 분자. 공결합 물질이니까 공결합 물질들한테만 분자라는 단어를 써.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물이라고 하는 고유한 성질을 띠는 알갱이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간단한 알갱이. 근데 얘는 알갱이 아니야. 왜냐면 이 나트륨 이온이 염화 이온이랑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도 이렇게 있는 상태로 1대1로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엄청나게 많은 결정점이 존재하니까 너가 이렇게 있으면 네? 너도 이렇게 있는 형태로 엄청나게 1대1의 결합비로 많이 결합되는 상태니까 간단한 알갱이가 아니라고. 그래서 결정이 난다고. 정확하게는 이온결합 화물할 때는 분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얘는 간단한 알갱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산소 이 물분자 사이에서 이 물분자 이렇게 결합된 물분자 사이에 산소라고 하는 이 원자가 어때? 공유는 했는데 그냥 제대로 된 공유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50만 원, 얘가 100만 원짜리 태블릿이 있어. 내 동생이랑 야, 너 세뱃돈 많이 받았지? 나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50만 원, 내 5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샀어. 근데 내가 언니란 이유, 내가 오빠라는 이유만으로 거의 주중에서부터 주말 토요일까지 다 내가 써, 태블릿을. 그리고 일요일날 얘가 밥 먹을 때 동생한테 조금만 줘. 한 2시간. 내가 거의 한 6일 동안 다 정보에서 쓰고 있고. 이게 제대로 된 공유인가? 아니지. 그런 식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물분자가. 어떤 식이냐면 이 물분자의 산소라고 하는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야.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그러니까 공유를 했지만 전자 구름을 자기 쪽으로 더 점거하려고 하는 경향을 크게 갖고 있는 원자. 그걸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라고 하거든. 예. 근데 공유 결합된 화합물 내에서 자기 쪽으로 전자 구름을 많이 갖고 가려고 하는 원자들이 있는데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편이고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 뭐 질소, 그다음 뭐 탄소, 그리고 수소, 제자금 이런 형태야. 그래서 O라는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는 했지만 전자 구름들이 거의 O 원자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엄청 많이 띱니다. 오케이? 반반씩 50만 원 했는데 아까 태블릿을 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가 다 쓰는 거야. 일요일 조금만 동생 주고 자기 쪽으로 많이 가 있죠. 지금 부분적인 전자 구름이 산소 원자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부분적인 플러스 전화, 아니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화, 전자들이 많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화. 그죠? 수소는 다 뺏겨서 다 뺏기니까 플러스의 전화를 띄고 있다. 부분적인 플러스. 이걸 무슨 성질이라고 합니까? 공유를 했는데 전자쌍을 공유했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공유가 된 게 아니라 한쪽으로 전자구름이 많이 치우쳐져서 여기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여기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갖게 된 그걸 극성이라고 합니다. 극성 분자라고 해요. 부분적인 전하를 갖는 상태.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공유결합 물질. 오케이? 근본 원인은 뭐라고?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 그 분자 내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산소가 포함되어 있잖아. 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물이 그런 전기적 성질을 갖다 보니까 물 분자들끼리 이력이 커. 극성을 갖고 있는 분자들끼리는 이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들끼리가 마치 완벽한 양이온, 음이온은 아니지만 얘네들끼리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들끼리 유동적으로 움직이려 하겠죠. 그래서 이 물 분자들끼리 인력을 끊는 것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끓는 점도 100도야. 대부분 에탄올이다. 걔네들은 끓는 점이 78도밖에 안 되는데 얘는 100도야.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지만 분자 간의 인력이 완전히 끊어져서 기체로 된다고, 수증기로. 물 분자는 그래서 이런 극성을 크게 갖고 있다 보니까 끓는 점이 다른 액체들보다 큰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비율도 높아서, 기화율도 높아서 우리 인체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체온을 조절하는데. 그죠? 우리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데, 그죠? 일정 체온을 유지시키도록 하는데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일정 체온을 유지하는. 체온을 유지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대부분 우리 인체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됐죠? 자, 물은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끼리 전자쌍을 서로 공유한 공결합 화합물이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얘를 분자라고 한다. 분자.
이렇게 분자 상태로 이루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온결합 화학물의 이런 전기적 성질을 설명하려고 고칠 땐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수용일 땐 전류가 흘러. 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물까지 같이 설명한 거야. 그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Na 플러스 Cl-, Na 플러스 Cl-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에서 걔네들 물에 같이 섞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 물의 부분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거야. 야, 나 수업 설명 많이 안 했는데 벌써 누가 자운자운 한다. 뭐 이거 끼면은 졸린다며. 이거 안 켰는데 또 물이 고갈됐어요. 어서 갔다 오세요. 뭐냐고 빨리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빨리. 나도 커피 할래. 사람이 맥스의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고체, 그지? 양연음이온, 양연음이온이 많이 반복돼. 오늘 갔다 와. 양연음이온, 양연음이온이 엄청 많이 반복되어 있는 얘네들을 물에 섞어줘. 그러면 물에 섞여주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물입자에 얘는 지금 양이온이잖아. 그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O 원자들이, 그죠? O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O 원자들이 얘네들 이렇게 에워싸는 거야. O 원자들이. 네. 이거 우리 물의 수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얘네들 이렇게 에워싸서 야, 너 지금 Cl-랑 열심히 놀았었지. 이제 나랑 놀자. 이렇게 뜯어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Cl-가 있는 부분들은 물 분자의 수소들이, 그죠?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그죠?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 물 분자에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얘네들이 얘를 뜯어내는 거야. 야, 이제 너 Na 플러스 계속 놀았잖아. 이제 나랑 놀게. 그지? 이렇게 뜯어내는 거야. 이걸 물의 수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 분자들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얘네들 뜯어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Na 플러스가 있으면 이 주변에 물 분자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고.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물 분자가. 네?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물 분자들이 에워싸서 너 따로 놀고 너 따로 놀게끔, 그죠? 수소는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그죠? 그럼 그냥 자석 같은 거. 이걸 수화라고 해요. 수화. 오케이? 자석과 비슷한 형태야. 뜯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에워싸서 물 분자들이 에워싸서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양이온 따로, 음이온 따로로 해체시켜주는 거지. 해체시켜줬기 때문에 수용의 상태에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플러스를 띠고 있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물 분자의 수소들이 이렇게 에워싸서 얘를 뜯어낸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걸 물의 수화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물 분자들이 이렇게 에워싸서, 그죠? 얘를 뜯어내. 그거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 이온화 되었다라고. 오케이? 그래서 수용의 상태에서 이렇게 아쿠아 상태가 되면, 그러면 뭐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고. 이걸 이온화식이라고 해. 여러분 중학교 때는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뭐였지? 그냥 이거 왔다 갔다 막 하는 것 같아 라고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였었다라고 한다면 이 NaCl을 물속에 섞어놨기 때문에 고체로 있었던 얘네들이 각각의 양이온과 각각의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겠지. Na 플러스 따로 Cl 마이너스 따로. 그죠?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온화식이라고 한다고. 얘를 이온화식이라고 해. 선생님 근데 이온식이라고 제가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온식이야. 그래, 나트륨이 전자를 버리면 어떤 이온이 돼? 염소가 전자를 얻으면 어떤 이온이 돼? 이 각각은 이온식이야. 나트륨 이온의 이온식, 염화 이온의 이온식. 이 각각은 이온식이야. 그지? 근데 고체로 존재하고 있었던 뭐가? 이 화학식이. 그지? 얘네들은 화학식이야. 전체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막 붙어있는 얘네들이 물속에 섞여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쓰는 거. 이게 이온화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쓰라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물에 섞여졌을 때 이 물 분자가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을 뜯어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어? 그래. 저 이온 결합 화합물들은 물속에 섞였었을 때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해체가 되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거 기억하시고 있죠? 소리.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가운데 부분에, 그지?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쳐주기도 해. 황산구리 수용액. 또는 여기다가는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려 주기도 해. 중2 때 배운 거다. 제가 뭘 배웠죠? 중2 때 배운 거야. 자, 그래서 각각 여기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시켜줬어. 오케이? 그리고 타임레스 찍는 것처럼 계속 카메라를 촬영해서, 그지? 이 촬영했던 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카메라를 막 영상을 돌리게 되면, 그러면 이쪽 황산구리 수용액에 있었던 성분 중에
파란색이 여기로 이동해 가고, 파란색을 띠고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가고, 보라색을 띠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왜냐면 모든 이온이 다 이온이 색깔을 갖고 있진 않지만 몇 가지 이온들은 이온이 색깔을 갖고 있거든. 황산구리 수용액은 구리온하고 황산이온이 섞여 있는 거죠. 구리온하고 황산이온. 그러니까 COE 플러스, 그죠? 황산이온 SO4E- 이렇게 있죠? 그죠? 오케이? 근데 황산이온은 색깔이 없어요. 구리온은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깔이 있었어요? 푸른색입니다. 이온인데 이온이 색깔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구리온은 푸른색이야.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해 간다고. 오케이? 누가 이동해 가서 이렇게 색깔을 띈 거야, 마이너스 쪽으로. 구리온이 푸른색을 띠고 있는 구리온이 이동해 가니까 푸른색 색깔이 여기 띄게 되는 거야. 3월 26일 날 고1들은 전국연합 모의고사 보죠?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중등과학 전범위라고. 중1, 2, 3. 그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기본 팁이니까 나와. 중학교 2학년 거 그리고 고일 통합하고 연결된 부분이니까 나온다고. 그죠? 기억해놔. 몇 가지 모든 이온이 색깔을 갖고 있지 않고 몇 가지 이온들만 색이 있는 게 있는데 푸른색을 띠고 있는 건 구리 이온 때문인 거야. 구리라고 하면 안 돼. 구리와 구리 이온은 달라. 그지? 구리는 원자고 구리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 안정된 상태니까 구리 이온이 색깔을 띠고 있는 거야. 푸른색. 그리고 선생님 여기가 왜 빨간색으로 물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물 들어간 건 얘는 뭐래요? 얘는 푸른색으로 물 들어간 거고요. 그죠? 푸른색. 구리온 때문에. 근데 이쪽에 있었던 얘네들 중에 즉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음이온이 그지? 플러스를 향해 이동해 가서 색깔을 이렇게 띠게 된 거겠지. 이쪽으로 이동해 간 것들 중에 누구? 과망간이산 칼륨. 칼륨 이온하고 과망간이산 이온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칼륨에 금속 원소는 보라색을 띄어. 불꽃 받는 색깔하면 보라색이겠죠. 그지? 불꽃 받는 색깔이 보라색이야. 근데 이온의 상태로 이동해 갈 거니까 이온 결합 화물들이니까 이온의 상태로 이동할 거니까 얘가 보라색을 띱니다. 적어도 어디 한 켠에다가 문제 풀 때 이런 팁들로 나올 수 있어. 이온이 색깔을 갖는 경우도 있어. 이온의 확인을 할 때 적어도 오빠 책에다가 적어두라고. 거기 책에는 다시 안 나왔으니까. 다 적었어? 적었어 이거? 이온의 확인? 몇 가지 이온을 확인해야 될 때 구리 이온줄 중에서 푸른색을 띠기도 하고 과망간산 칼륨 중에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보라색 색깔을 띠기도 해서 너가 음이온이니까 플러스를 향해 이동해 가는 게 누구 때문이더라? MnO4 1-에 의해서 색깔이 보라색으로 띠게 된다. 1-였어요. 1-였어요. MnO4 1-. 어디가 안 보여 서정아? 뭐가 안 보여? 이온의 확인. K 플러스랑 MnO4 1-.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주변에 있는 수용액,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황산구리 고체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 핵심은 황산구리 고체를 물하고 섞어주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그죠? 과망간이산 칼륨을 물하고 섞어주니까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해체가 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각각의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해 간 거야.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들만 이동한다 생각하면 안 돼. 색깔이 없는 음이온들도, 그죠? 색깔이 없는 양이온들도 각각의 위치로 이동해 갔을 거라고. 근데 색깔이 없어서 이동을 안 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만 이동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이온 결합 화물은 언제일 때? 수용액 상태일 때 전류를 흐는 거구나. 그게 뭐냐면 전해질이야. 우리가 여기 큰 타이틀에서 전해질과 비전해질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는데요. 전해질은 고칠 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수용액이 됐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물질입니다. 오케이? 고칠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르는 거. 왜 전류가 흐르겠어? 이온화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누가 전해질이야? 대부분의 이온 결합 화물들이 다 전해질이야. 그죠? 소금, 그지? NaCl, 그죠? K, Cl, 그죠? 그거는 CaCl2.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들로 나타내지는 그런 형태들의 물질은 다 뭐야? 전해질이야. 이온 결합 화물들은 다 수용액일 땐 전류가 흐르지만 고체일 땐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근데 물하고 섞인다고 해서 다 똑같진 않다고. 대표적인 전해질에 우리가 소금을 들 수 있어. NaCl을. 그지? 얘 물하고 섞여서 소금물이 되잖아. 그지? 그죠? 이게 지금 소금물이 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말하는 거야.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염화, 나트륨, 수용액의 소금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봐봐, 비전해질 얘는 고칠 땐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근데 수용액 상태일 때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비전해질이야. 수용액, 즉 누구? 설탕이야, 설탕. 설탕이. 네, 설탕. 설탕, 그죠? 물에 섞이죠? 그래서 설탕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설탕물이 되는데 물하고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전류가 흐르냐?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탕은 분자 상태로 있어요. 분자. 탄소, 자, 탄소 11개, 12개와 수소 22개와 산소 11개로 되어 있는 C와 H와 O가 공유결합된 화합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공유된 상태이지만 근데 물하고 좀 섞여요. 물이 가지고 있는 이 극성 때문에 약간의 O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뜯어내서 물하고 약간 섞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완전 이온화된 상태로 설탕물 상태로 존재하진 않아. 이온화된 물질이 아니거든. 이온화된 상태로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오케이? 그냥 분자 덩어리야. 오케이? 여러분 책 어디 보면 페이지 59쪽 봐봐. 어디 갔어요? 59쪽. 지금 이미 58쪽에 해당하는 거 약간 설명했고 59쪽에 고무결합 물질의 성질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설탕은 분자로 이루어졌다고. 분자라고 하는 건 이온화된 입자가 아니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된 형태가 아니야. 그래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섞여졌을 때 설탕 수용액이 되어 있어. 근데 그렇게 설탕 수용이 되어 있는데 얘를 전류로 흘려보내주면 양이온, 음이온으로 해체된 상황이 아니라 그냥 분자 알갱이 그대로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오케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수용액 상태일 때. 분자로 있으니까. 이온화된 입자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뭘 하냐? 비전해질이라고 하는 거. 아닐 B자를 써서. 그죠? 그래서 공유결합 화합물들은 대체적으로 다 비전해질이야. 오케이? 근데 이온결합 화합물들은 대체적으로 다 전해질이야. 전해질이라고. 이온결합 화합물들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저는 잠깐 쉬겠지만 여러분은 제가 쉬었다가 오는 사이에 지난주에는 안 하셨던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표. 그죠? 또다시 시험 보겠죠? 금속 원소. 몇 쪽이 몇 쪽. 그죠? 이거 있죠? 종이. 나와드렸던 이거. 요거. 갖고 계셔야 돼. 우리가 이온식들을 그죠?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있죠? 있죠? 네. 있죠? 없어요? 없으면 하나 드릴게요. 이온식 암기까지도 같이 할 거니까 1번부터 20번까지랑 뒤쪽 페이지에 있는 몇 가지 다원자 이온의 이온식 암기 전공까지 할 거니까 쉬시면서 조금 보시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기가요. 이온결합 화합물들은 이온화된 상태들이 정상회적 인력으로 붙어있는 거니까 수용액 상태가 되면 잘 찢어질 수 있어요. 양이온, 음이온으로. 그래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쪽, 음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각각 이동을 해 갈 건데 공결합 화합물들은 자 주로 비전해질의 전기적 성향을 갖는다고. 비전해질,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지? 얘네들은 금속 원소가 아니라 비금속 원소들끼리 전자성을 서로 공유한 거잖아. 네. 비금속 원소끼리 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성을 공유한 상태들이기 때문에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온화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여기 이 단어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형태들은 어떤 화학식을 주고 이온결합 화합물들의 화학식을 주고 걔네들이 이온화됐을 때 이온화식이 제대로 완성이 됐는지를 물어볼 것 같아. 예를 들자면 NaCl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만난 거니까 NaCl들은 그죠? 많이 만난 거니까 많이 풀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CaCl2 얘가 왜 2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Cl은 1가의 마이너스고 C는 2 플러스니까 그지?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0이 되도록 결합하기 때문에 얘는 하나당 2 Cl 마이너스 음이온 입자가 2개가 결합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2 플러스 하나당 1 마이너스 자리가 이렇게 켜켜이 2 플러스 하나당 1 마이너스 자리가 켜켜이 붙어서 1대2로 붙어있는 거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어떤 결합 비율을 그대로 화학식에 나타내줘야 돼서 이렇게 아래다 쓰는 거고 돼요? 그들이 수용액 상태로 이온화가 되게 되면 그러면 서정아 이온화가 되게 되면 Ca2 플러스짜리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지? 1대2로 이온화가 될 거니까 1이 생략되어 있고 그죠? 얘와 Cl 마이너스 1대2로 그죠? 1대2로 붙어있는 거니까 너가 두 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게 아주 기본 문제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니? 아니니? 이렇게. 그지? 이 과정을 우리 뭘 한다고? 이온화식이라고 한다. 너무 빨라 규빈아? 아니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제대로 완성시키는 게 이걸 이온화식이야. 선생님 그럼 이온식이 뭐라고요? 네, 염화이온이 또는 칼슘 이온이 어떤 식으로 전자를 몇 개 벌어서 만들어져? 라고 하는 이 형태들. 그러니까 너가 이온식이고 너가 이온식이야. 각각의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2개 버리냐 전자를 하나 얻냐 이것들을 표현해 준 게 칼슘 이온의 이온식. 그죠? 염화 이온의 이온식인 거고. 그죠? 그런 양육과 음이온이 서로 붙어 있다가 수용의 상태가 됐을 때 즉 고체로 존재하는 걸 물에 섞어줬을 때 각각의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전체를 쓰는 게 이온화식이라고. 됐죠?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식이 될 거고 거기다가 여러분 책에는 지금 안 써져 있어서 추가로 하나 더 적어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온결합 화합물은 그래서 대부분 다 전해질이야. 고칠 땐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일 때는 전류가 흘러. 근데 자 그래서 결정처럼 굉장히 많이 양이온, 음이온의 정성리적 결합으로 막 붙어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지만 얘가 고체상이 액체상으로, 액체상이 기체상으로 상태가 달라질 거라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고무결합 화합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오케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고요. 오케이. 그리고 자 고칠 때는 이렇게 결정처럼 붙어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마치 이 한 층을 내가 힘을 줬어. 한 층에다가 여기 좀 지울게 이온화식. 그죠? 중요했던 거 설명 다 했고요. 내가 이렇게 고체로 존재하는 얘네들한테 망치나 어떤 그 그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큰 그죠? 토르의 망치처럼 된 걸로 이렇게 툭 위에 있는 이 한 층을 툭 쳤어.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지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서로 켜켜이 정전기적이려고 붙어 있다가 힘을 한번 외력을 딱 줬을 때 얘가 한 겹이 이쪽으로 살짝 밀린다 치면 아래층은 그대로 있는데 그지? 아래층은 그대로 있는데 위층이 한 층으로 밀리게 되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외력에 의해서 이 두 개가 어떤 반발력이 생기죠. 마이너스 플러스 붙어 있으려고 하겠니? 안 붙어 있지.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 안 붙어 있으려고 하겠지. 서로 튕겨나가려고 하겠지. 그 반발력에 의해서 쉽게 깨지거나 쪼개진다. 깨지거나 쪼개진다. 깨지거나 쪼개진다. 여러분 책에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이온결합 물질들의 성질을 제가 조금 더 알려드려 보면 첫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공결합 물질보다 비교적 높아서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로 존재합니다. 대부분 고체로 존재. 오케이? 적고 있어요?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로 존재하고요. 녹는 끓는 점이 공결합 물질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대부분 물에 잘 녹아요.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 그러겠죠. 양이온, 음이온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수용의 상태가 잘 되겠죠. 안 보여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로 존재한다고.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로 존재하고 대부분 물에 잘 녹고요. 세 번째, 외력을 줬을 때, 그죠? 비교적 단단하지만 외력을 가했을 때 외부에서 힘을 말해 외력을 가했을 때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집니다. 쪼개지거나 서술형을 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쪼개지거나 부스러집니다. 왜 쪼개지거나 부스러지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 네, 그래서 이렇게 벗겨지겠지. 한 층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그 이유를 써보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선을 띄는 것끼리의 반발력이 생기니까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선화를 이온층이 밀리면서 왜 안 적어?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선화를 띠는 이온들이 만나 반발력. 같은 선화를 띠는 이온들이 만나 반발력이 쉽게 말하면 청력이야.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유를 써주세요라고 하면 이 멘트를 그대로 써주실 수 있도록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온층이 한 층이 밀리면서 서로 똑같은 전하를 띠는 얘네들끼리 만나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 층으로 벗겨지거나 쪼개지거나 그죠? 깨질 수 있겠죠. 뭐가 안 보여요? 같은 전하를 띠는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만나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지?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만나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 층이 벗겨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입니다. 고칠 땐 전류가 흐르지 않아. 수용일 땐 전류가 잘 흘러.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된 입자가 있어서. 그래서 대표적인 이온결합 화합물들의 아래 거기 지금 종류들 나오죠. 탄산 나트륨, 그죠? 소금에서 염화 나트륨이 소금에서 주성분, 염화 칼슘 제설제에 사용되는 거. 칼슘 이온이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이렇게 있으면 얘는 당연히 뭐겠구나, 이온결합 화합물이겠구나. 그리고 탄산 칼슘,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데기나, 그지? 석회석의 주성분이 탄산 칼슘이잖아요. 그죠? 칼슘 이온이 있고 탄산 이온이 있고. 그다음 수산화 마그네슘. 자, 그리고 제3제 주성분이라고 해서 수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포함되어 있으면 이온결합이고, 얘네들이 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고. 자, 그다음 고온결합. 이미 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됐던 건데, 고온결합 물질들은 분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결정이 아니에요. 분자. 그 기본적인 비금속 원소와 또 다른 비금속 원소들끼리 각각이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경향성에 의해서 붙어 있는 거죠. 물분자, 그죠? 또는 과산화수소 분자, 과산화수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소의 주기성 설명할 때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은 H2O2죠. 걔네들이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게 라고 할 때 각각의 원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경향성에 의해서 서로 붙어 있겠구나 라고 해서 H2개랑 O 2개가 붙어 있으면 과산화수소거든. O 원자 번호가 큰 것들대로 먼저 써볼게. 너 2개고 너가 6개 있어, 제일 바깥쪽에. 그지? 근데 6개는 상태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진 않잖아. 8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주변에 금속원소가 없고 6개밖에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근데 누구끼리? O 원자들끼리 먼저 전자성을 또 공유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O 원자가 여기 옆에 있는 이 O도 전자성을 2쌍 정도는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죠? 안에 8번, 안쪽에 2,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O 원자들끼리는 한 쌍을 공유했어. 그죠? 근데 여전히 옥텟 규칙이 다 만족된 건 아니거든. 그래서 누구끼리? 수소끼리 전자쌍을 추가로 더 하나 공유한 거야. 옆에 수소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수소도 헬륨처럼, 그죠? 수소도 헬륨처럼, 그죠? 산소도 네온처럼, 그죠? 여기까지 해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개. 수소도 하나, 둘, 헬륨처럼, 그죠? 수소도 하나, 둘, 헬륨처럼, 그죠? 너도 네온처럼. 각각 18쪽에 해당하는 원소처럼 만족이 된 거죠?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 알갱이로 존재하고 있을 때가 뭐더라? 과산화수소더라. 소독약의 성분을 갖는. 그지? 근데 누구와 다르게? 이온결합 물질하고 다르게 이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지? 분자와 분자끼리 인력이 클까? 안 커. 그죠? 물만 예외적으로, 물이 아까 극성을 띠고 있는 전기적 성질을 약간 부분적인 전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극성을, 그러니까 고온결합이라고 해서 모든 물질이 다 극성을 띠는 건 아니라, 물이 산소 쪽으로, 수소들이 다 전자구름을 산소 쪽으로 몰아주다 보니까 극성을 띠고 있어서 얘만 분자 간 인력이 다른 고온결합 물질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이야. 상대적으로 큰 편인 거고. 오케이? 일반적으로 고온결합 화물들은 너도 고온결합 물질이지만 누구? 17쪽에 있는 아이들. 여기 치울게요. 17쪽에 있는 애들. 17쪽. 17쪽에 누구 있어요, 유선아? 17쪽에. 17쪽.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죠? 17쪽에 있는 얘네들을 생각해보면, 그죠? 이 17쪽에 있는 얘네들, 특히 그냥 염소를 생각해. 염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규빈아? 염소 원자번호. 염소. 17번? 17쪽이니까 17번? 네온이 이쪽. 네온보다 한 칸 안쪽. 얘를 2, 10, 18 이렇게 외워두면 편해요. 걔보다 한 칸 앞쪽이니까 9번.
그죠? 염소는 9번입니다. 그래서 9번인 얘가 네? 아니 염소는 플로린이 9번, 염소는 플로린이 9번, 염소는 17번. 맞잖아요. 아 맞았나? sorry. 17번. 그래서 아르곤이 18번이니까 너가 17번이면 안쪽에 2, 바깥쪽에 8. 잠이 안 깼나봐 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그죠? 근데 뭐 하고 싶어? 아직 안전한 상태는 아니야. 그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주변에 금속원소들이 있었다면 염화 이온이 됐을 거야. 전자를 퓨용 얻어와서. 그지? 근데 주변에 금속원소가 없어.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만 해. 그래서 누구끼리? 똑같은 염소 원자끼리 서로 전자쌍을 공유한 거라고. 안에 2, 바깥에 8. 바깥쪽에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던 이 7개밖에 없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염소끼리 전자쌍을 공유해서 공유된 전자쌍이 이거야. 이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해. 공유된 전자쌍. 그 다음 공유 안 되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얘네들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 전자쌍을 서로 옆에 있는 원자끼리 공유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는 얘네들을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 원자 2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 이쪽 F나 CL이나 BR이나 I는 그지? 원래 물질의 상태로 존재할 때 어떻게 존재하겠어? CL 원자 2개, 그죠? F 원자 2개, 그지? BR 원자 2개, 아이오딘 원자 2개 이렇게로 존재할 거야. 물질의 상태로 존재할 때 절대 원자 하나로 존재하지 않아. 원자 하나로 존재하는 애들은 얘만 원자 하나로 존재한다고. 1원자 분자라고. 물질의 성질이 같도록 원자 하나가 그냥 분자니까. 그지? 근데 얘네들은 F2, CL2, BR2, 아이오딘, I2 이렇게로 존재해야지만 물질의 성질을 갖는 거고 걔네들끼리 서로 전자쌍을 공유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공유결합 화합물들이야. 그리고 얘네들 뭐라고 했어? 너가 1원자 분자면 원자 하나가 분자면 똑같은 원자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 원자 2개로 결합돼 있잖아. 그럼 얘네들 뭐라고 했어? 2원자 분자라고 한다고. 숫자 개념으로. 2원자 분자.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 CL, CL. 그죠? 이렇게 해서 CL2라는 아이가 있어. 또 여기 CL, 여기 CL. 이렇게 해서 CL2라는 아이가 있어.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된 안정된 배치에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해당하는 얘네들끼리 전자쌍을 서로 공유했겠지? 2개 여기 8개 있고 제일 바깥쪽에 7개 있었던 이렇게. 그죠? 한 쌍을 공유해서. 그러면 이미 여기 있던 양성자가 플러스 17, 여기도 플러스 17. 한쪽으로 전기음소도가 큰 원자가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 같은 원자들끼리 전자쌍을 공유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한쪽으로 자신의 전자공을 더 많이 땡겨가려고 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분자를 만들게 됐었을 때 자체가 그냥 부분적인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기력을 안 갖고 있어. 그치? 그럴 땐 이 분자와 이 CL2라고 하는 분자와 또 다른 CL2라는 분자가 있을 때 인력이 크겠니? 서로 끄집어 당기는 인력이 있겠니? 없다고. 없어. 이 분자와 이 분자 간에 인력이 없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고온결합 화합물들은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 그래서 이온결합하고 달라. 이온결합은 뿔마 정성적 인력은 막 붙어있고 수용의 상태에서도 걔가 뜯어져서 약간 부분적인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전기적 성향을 갖고 있겠지만 얘네들은 그렇지 않는다고. 오케이? 분자니까. 분자 상태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온결합 화합물들의 전체적인 특성을 한번 여기다 적어줘 볼게. 아래다가. 자, 고온결합 화합물들은 자,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을 건데 고온결합 화합물들은 거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를 이루고 원자들이 다 대부분 옥텟 규칙을 형성하면서 분자를 이루기 때문에 분자를 이루고 대체적으로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작다? 딱 작다. 그지? 누구 빼고 물 빼고 극성을 갖고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분자 빼고 거의 대부분은 분자 간의 인력이 작다. 분자 간 인력이 작아. 낮아. 오케이? 분자들끼리 끄집어 뜯기는 인력이 낮아. 그러니 상온에서 대부분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 기체. 맞아요. 기체. 너 따로 나 따로 그냥 상관이 없어. 그냥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기체로 존재하고 일부 액체로 존재하는 아이들도 있어. 어떤 아이가 액체냐? 자, 얘 브로민, BR2. 그죠? BR2만 일부는 액체로 존재. 누가 있냐? BR2. 주황색이요? 네.
적자색 약간 적자색은 아니에요. 약간 적자색 아니니까 할로젠 원소 하면서 얘기할 거야. 위험해 보이는 그거. 약간 약간 위험해. 약간 진한 색깔. 젓갈색 이 젓갈색인가 아무튼 뭐 젓갈색. 약간 젓갈색으로 보이는 아이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우리 주변의 공결한 물질에 대한 성질을 설명해줬고 아까 내가 설탕에 대한 성질을 설명해줬잖아. 그지? 아래 거기 표에 나와 있다. 거기 표에 보니까 그지? 자 과자봉지 충전재나 58조 표에 과자봉지 충전재라 사용되는 거 휴대용 버너의 연료로 사용되는 게 뷰테인 그 다음 설탕 그죠? 설탕의 화학식 정도는 조금 혹시 모르니까 외워버려. 얘도 다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소 11개, 12개, 탄소 12개랑 수소 22개 산소 11개로 결합되어 있는데 C와 H2O로 되어 있어. 그지? 비금속 원소들끼리 전자쌍을 다 공유해서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분자간의 이력이 낮고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로 존재. 오케이? 일부는 액체로 존재.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로 존재, 일부는 액체로 존재. 오케이? 자, 그래서 그다음 에탄올, 소독용 알코올, 화학식으로 여러분 이제 예전에 하나중은 이거 화학식 쓰라고 나왔었거든. C2H5OH 이게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에탄올과 메탄올은 좀 다른데 에탄올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탄소, 수소, 산소가 탄소 하나당 전자쌍을 몇 개 공유할 수 있어? 제일 바깥쪽에 체외각에 전자 4개 있죠?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4개와 전자쌍을 공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는 탄소끼리 공유를 한 거고 주변이 다 H들에 의해서 붙어 있어. 여기가 붙어도 여기가 붙어도 상관없지만 여기에 O랑 O가 또 H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O는 2개와 전자쌍을 공유할 수 있어서. 그죠? 근데 탄소는 총 하나, 둘, 셋, 넷, 4개와 결합할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에탄올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쓰면 C2H5OH 이렇게 쓰는 게 에탄올이에요. 알코올. 그죠? 오케이? 그래서 C와 H와 O로 들어있어서, 이런. 근데 뭐라고 또 잘 섞이죠, 에탄올도. 에탄올 수용액, 알코올. 왜 잘 섞이겠어? 여기 O 때문에. 얘가 부분적인 전기 음성도가 커서 자기 쪽으로 약간만 전자성이 땡겨가니까 그 물하고 잘 섞일 수 있는 거야, 이 O 덕분에. 물의 극성이 얘하고 아울러져서 어느 정도 물하고 잘 섞일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아까 설탕도 여기 있잖아. 근데 얘가 아예 이온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오케이? 오르는 원자 덕분에 물하고 잘 섞이고 녹아 들어가는 그런 내용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아까 설탕물, 그죠? 얘는 동결합 화물이기 때문에 분자로 있어요. 전류 흐르지 않아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앞으로 넘어오시면 거의 다 설명했는데 57쪽에 공유결합의 종류에서 오른쪽 위에 플러스가 거기만 조금 더 추가로 해볼게요. 지금 얘네들은 다 봐봐. 단일결합이야. 공결합을 형성했는데 단일결합을 한 거고요. 하나씩만 결합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단일결합이죠. 전자쌍 한 쌍을 공유했으니까 단일결합이야. 이것도 단일결합. 그죠? 오케이? 단일결합. 비금속 원소끼리 하나하나 얘를 그냥 짝대기처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죠. Cl 이렇게 그쵸?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Cl2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모든 공유결합 물질들이 다 항상 단일결합만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16쪽을 생각해 볼까요? 16쪽 16쪽에 누구 있어요? 16쪽에 산소 있어요. 산소. 체외각 전자 6개 있고 원자가 전자 6개 있고 걔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그럼 O2로 생각해 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원자 번호 몇 번이니까 8번이니까 안쪽에 전자 둘, 바깥쪽에 전자가 6개. 그죠? 근데 난 이미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끔 O 원자끼리 결합을 시킬 거야 라고 가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6개는 걸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런 식으로. 그지? 주변에 금속 원소가 있었다면 전자 2개를 랭큼 얻어왔을 거야. 듣고 있어, 소윤아? 오케이? 가다가 길을 놓쳤어요. 영상을 오늘 렌더링해서 줄게요. 웬만하면. 자, 집중도를 끝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끼리 전자쌍을 또 나도 8개를 만족하고 싶어 라고 만들 수 있잖아. 산소 원자도 제일 바깥쪽에 또 다른 산소 원자도 제일 바깥쪽에 6개밖에 없으니까. 그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네가 내 거를 갖다 써라. 나도 네 거 갖다 쓸게. 이런 식으로. 네가 내 거 갖다 써라. 나도 네 거 갖다 쓸게. 이렇게. 같은 언덕에다 놔둬. 그러면 공유된 전자쌍이 한 쌍. 또 한 쌍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나중에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루이스란 사람이 주변에 그 원자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배치를 체외각에 해당하는 전자들만 배치를 시켜보자 라고 해서 전자 점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공유된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쌍, 두 쌍 이렇게 결합을 했고 공유가 되지 않은 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각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각각.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은 두 쌍을 공유했기 때문에 뭐야? 공유된 전자쌍이 두 쌍이야. 공유 전자쌍이 두 쌍.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이중결합이라고 해. 이중결합. 공결합이 이중결합. 오케이? 16쪽 얘네들은 이중결합 하겠지? 16쪽 결합은 이중결합을. 그죠? 이중결합을. 오케이? 자, 그리고 이중결합 형성할 거고 그 다음 이중결합 말고 삼중결합도 있을 수 있겠죠? 16쪽은 이중결합, 삼중결합. 누구? 질소. 지소. 그죠? 질소. 자, 15쪽에 해당하는 질소 생각해봅시다. N2. 그죠?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N, B, C, N. 7번이죠? 5 앞이니까 5 원자 앞이잖아. 그지? 7번이에요. 안쪽에 둘,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개가 짝꿍을 이루고 싶은데, 그죠? 오케이? 전자쌍을 짝꿍을 이루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주변에 금속 원소가 있어서 전자 세 개를 얻어오면 N3-가 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그런 금속 원소들이 없었던 거야. 난 전자 줄게, 넌 전자 얻어. 이런 게 없던 거야. 그래서 누구끼리 또 똑같은 질소끼리 안쪽에 전자 2개 있는데, 그죠? 바깥쪽에 전자가 5개 있어서, 그죠? 나도 니캉네캉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자. 니캉네캉 공유하자. 니캉네캉 공유하자. 니캉네캉 공유하자. 그죠? 그래서 한 쌍, 두 쌍, 세 쌍 공유한 거죠. 그죠? 그래서 N 원자들끼리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한 거고요. 삼중 공결합. 그죠? 세 개가 삼중 결합을 한 겁니다. 얘를 한글로 써도 되고 숫자로 써도 되고 이 삼중 결합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공유 결합에서만 있겠죠. 이온 결합에서는 존재하지 않겠죠. 이중 결합도 마찬가지. 이온 결합에서는 존재하지 않겠죠. 공유 결합에서만 있겠죠. 그죠? 얘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도 한 쌍, 여기도 한 쌍 있으니까 그죠? 비공유 전자쌍.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냐, 공유 전자쌍은 몇 개냐 물어본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연습만 몇 번 하다 보면.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여기 이렇게 한 쌍. 쓰면 끝!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쓰면. 됐죠? 오케이? 그래서 공결합 화물들은 거의 대부분 아까 성질 써줬죠? 대부분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 낮아. 왜? 분자간 이력이 낮아서. 그죠? 뭐와 달라? 이온결합 물질과 달라. 그래서 대부분 기체로 존재해. 일부는 액체로 존재한다고. 아까 브로민화, 그지? 브로민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일부는 액체로 존재하고, 그죠? 그래서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로 존재하고, 이제 그 다음에 걔네들은 주로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아. 근데 일부 물에 잘 녹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이 아니라는 거. 대체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 대체로. 그죠? 근데 물에 잘 녹는 설탕도 있잖아. 물에 잘 섞이는 에탄올도 있잖아. 그지? 그리고 봐봐. HCl.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HCl. 화학식 보니까 어때요? 무슨 원소예요?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죠? 그죠? 근데 얘가 물에 녹게 됐을 때 물하고 섞여요. 기체인데, 염화수소 기체인데 얘가 물하고 섞여. 대부분은 물하고 안 섞인 애잖아. 근데 일부 몇 가지는 특이적으로 물하고 섞인 애들이 있다고. 물 분자가 얘를 뜯어내서 수소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잘 돼. 오케이?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니까 너 그러면 이온 결합 화물인가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고. 비금속 원소니까 쟤는 1번인 얘와 그죠? 17번인 애가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서 2, 8, 제일 바깥쪽에 7 이렇게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서 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있는 공결합 화물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외되는 측면들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흑연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흑연과 다이아몬드 설명해줬잖아요. 흑연도 다이아몬드도 다 C. 근데 C는 비금속 원소를 했죠? 네. C라거나 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결합 형성하고 있는데 흑연 주위에 3개만 전자쌍이 이미 탄소들에 의해서 결합이 된 상태야. 흑연은. 오케이? 나머지 한 쌍의 전자쌍이 공유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그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겨서 흑연의 전류가 흘러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종류들이 everybody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오케이? 일부 특이적으로 물하고 잘 녹는 물에 녹는 그지? 공기압 화합물 HCl이나 암모니아 기체나 그죠? 몇 가지가 있다고 물에 녹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래서 일단 먼저 59쪽 아래를 완성해 주시고 57쪽 아래도 완성할 거예요, 지금. 59쪽 3, 4, 5, 6번을 먼저 완성해줘. 3, 4, 5, 6번. 그래도 일단 깔끔하게 자른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아? 그래. 알아서 고맙다. 자, 일단 숙제 내줄게. 우리 다음 주에 15, 16일 날 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해오셔야 하는 거. 당연히 이제 언젠가는 시험을 보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다원자 이온의 이온식들 있잖아. 그지? 자, 몇 가지 문패기로 붙어져 있는 이온들은 통째로 그냥 외워야 돼. 그지? 그래서 다원자 이온의 이온식 중에서 외워오셔야 할 것들이 있겠죠? 자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 있겠습니까? 거기 체크 한번 해봐요. 다원자 이온의 이온식. 이쪽에 왼쪽에 해당하는 것들은 쭈르륵 그냥 금속원소, 중금속원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데 암모늄 이온. 얘가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았을 때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수소이온 양성산을 뜯어와서 이렇게 1+의 정기적 성향을 띠게 되는 거야. 물에 녹았을 때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서 암모니아 기체부터 만들어지니까 암모늄 이온이고 외우십시다. 다원자 이온. 항상 화학식을 완성시키거나 할 때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음이온들 있죠? 여러분 표에 보시면 이거 외워오셔야 돼요. 예. 자, 뭐뭐있겠니? 황산이온, 그죠? 탄산이온, 그죠? 파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 중2 때부터 하신 분들은 이제 막 귀에 딱지 박히듯이 자주 만났을 거야. 황산이온, 탄산이온, 질산이온 있겠죠? 자, 그리고 과망가이산이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색깔도 갖고 있어. 보라색. 그죠? 과망가이산이온이고 수산화이온 OH1-.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반적으로 노만 한데 맨 아래쪽에 탄산수소이온. 가끔 식을 물어본다거나 탄산수 나트륨을 물어본다거나 할 때 나오니까 HCO3 1-예요. 그리고 아세트산이온은 나중에 산화환원하면서 한염기 중화하면서 식초에 신맛 나는 게 아세트산 이온 때문이거든. CH3, COO 1-, 약살, 아세트산 이온. 이 정도까지는 다 이온식들을 외워오셔야 화합물을 완성시키는 거, 화학식을 완성시키는 것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오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숙제 먼저 내주고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숙제는 당연히 61쪽에서부터. 자, 여러분의 홈워크입니다. 자, 다음 주에 검사하겠죠? 여기 이온결합 물질과 공결합 물질의 성질이 깔끔하게 끝났으니까 스스로 복습하셔서 페이지 61쪽에서부터 60쪽 내용 읽어보셔서 61쪽 풀어야 돼. 61쪽에서부터 64쪽까지 끝내야 돼. 64쪽까지. 얼마 다. 아유, 뭐 한 주 쉬는데 64까지 끝내오시고 1등급 도전 문제는 제가 알칼리 금속 할로즈 원소를 다 한 다음에 중단은 마무리 문제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거나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주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57쪽에는 1번, 2번부터 답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합시다. 57쪽이에요. 1번. 빨간 펜 좀. 18쪽 원소, 빨간펜이 없어요. 18쪽 원소에 대한 설명. 그러면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들이겠죠. 걔네들에 대한 설명. 원자가 전자수가 8이다. 맞니? 없잖아요. 없죠. 빵이죠.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서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체각 전자. 그죠? 근데 화학 반응에 참여를 안 차나 18쪽은. 그래서 X야. 그지? 체각 전자라고 하면 그냥 헬륨은 2, 뭐 네온은 8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헬륨과 네온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8이다. 맞나? 네. 에이. 아니. 헬륨은 2개지. 그지? 네온은 6개. 두 거를 잘 봐야 돼. X야. 다른 원소 화학계를 형성하지 않죠. 뭔가 부정하니까 틀릴 것 같죠? 네, 맞아요. 그죠? 매우 완성된 이론자 분자라고. 18쪽은. 화학계를 통해 18쪽 원소와 같은 점이 사례. 네, 오. 정확히요. 오. 자, XXOO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이 되고 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성계적 인력으로 붙어서 만들어진 게 이온 결합 화합물입니다. 주기표 1쪽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될 거고 17쪽은 염화 이온이 되겠죠. 이온 결합을 형성할 거고요. 공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쌍을 공유해서 만들어진 거죠. 깔끔하네요, 아주. 그쵸? 그래서 공결합은 각각 원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은데 자, 서로 전자쌍을 공유해서 만들어진 거더라. 자, 넘겨보면 59쪽에 3번. 어떤 물질이 양이온, 음이온의 연속적 결합으로 결정처럼 된 거야? 이온 결합이. 그죠?
그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한 분자로 존재하는 게 공유결합이야. 이온 결합할 때는 분자라는 멘트를 정확히 쓰면 안 돼. 원래대로 하자면 분자가 아니야. 결정처럼 막 마구만 양이온도 1000억 개 쓰면 음이온도 1000억 개 1대1로 결합하거나 아니면 어떤 건 1대2로 결합하거나 어떤 건 3대1로 결합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자, 그다음 아래는 물, 염화칼슘, 뷰테인, 염화, 나트륨이 있는데 이온 결합은 누구누구? 물 체크하면 안 된다.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물은 고온결합이다. 그래서 물이랑 뷰테인이 고온결합이고 염화칼슘, 칼슘 금속원소잖아. 그치? 염화나트륨, 나트륨 금속원소잖아. 그래서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이 이온결합 물질이야.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온결합과 고온결합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음 표로 완성합시다. 자, 이온결합이죠. MgCl2는. 그 다음 산화나트륨 Na2O죠. Na2O. 왜요? Na가 1 플러스고 O가 2 마이너스니까 얘네들이 2대1로 붙어야지. 그지? 그래서 화학식을 완성한다 하면 Na2O 이렇게 써주는 게 맞고요. 산화 나트륨 됩니다. 이거 연습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H2O 고온결합이죠? 자, 그러면 CO, CO2, CO2가 되겠습니다. 고온결합.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H2O, 암모늄, 암모니아, 그다음 메테인 다 고온결합 물질입니다. 6번에 1번, 2번, 3번, 4번, 1번 5예요. X예요. 설탕은 고온결합이다. 근데 소금은 이온결합이다. 5죠? 6번에. 그죠? 자, 6번에 2번. 염화나트륨과 설탕은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이 없다.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이 둘 다 없어요. 비전해질도 전해질도 둘 다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전해질은 수용액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이온화가 되니까.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 3번. 염화나트륨과 설탕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둘 다 있다고? 설탕은 없어. 그죠? X야. 고온결합 물질 설탕은 없어. 전해질, 비전해질이 오늘 배웠던 주요 개념이야. 오케이? 네 번째, 오야 X야.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을 비교하여 염화나트륨과 설탕을 구분할 수 있네. 명확하게 분자로 있는 고온결합이냐, 이온결합이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퇴근. 숙제까지 다 내드렸으니까 꼭 해가지고 오세요. 홈워크. 고생했네.